6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등이 깊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류호정 의원은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타투업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소속이었다가 오늘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타투 합법화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입니다. 등이 거의 그대로 드러난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왼손은 허리에 얹고 오른손은 번쩍 치켜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등에는 여러 문양과 글씨의 타투들이 선명합니다.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소속 타투이스트와 함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겁니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주로 하는 문신사와 타투이스트는 전국적으로 35만 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때문에 이들의 타투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눈썹 문신이나 타투를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타투이스트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반영구가 불법이라는 거가 맞기는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다 양성화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만 자꾸 음성적으로 지하로 숨기려. 실제 이른바 레터링이라고 해서 특정한 글자나 문장을 이미지화해서 새기는 등 타투는 여러 하위 장르가 있을 정도로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트렌드화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그런 문화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타투가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인 현실과 법조항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류호정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타투업 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나 예술 목적의 타투를 불법화하다 보니 오히려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입니다. 우선 현재 타투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존재하지 않고요.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되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문신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서 문신 아무도 하지 마라라는. 법안은 먼저 제2조에서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넣는 행위를 타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어 타투이스트들의 면허 발급 요건과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면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지의 타투를 양지로 끌어올려 합법화,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타투업법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불법의 영역에 있던 타투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타투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건강권 또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타투이스트에 대해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영업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방지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 법안엔 심상정, 강은미, 배진교, 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과 함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당시 무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두루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 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7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불법 의료행위 딱지가 붙은 문신과 타투가 수십 년 불법 굴레를 벗어던지고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왕성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왕 기자, 타다는 이거 승차 공유 플랫폼인데 타다금지법 이게 뭔가요? 네, 일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4조 2항 제1호 네. 등에 의하면 네,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네,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그리고 대여와 반납도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해당 조항의 타다 운영사인 소카와 VCNC는 사실상 타다 이용을 금지하는 타다 금지법으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네.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게 국회에서 해당 조항이 만들어질 때도 시끌시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헌재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헌법 심판을 한 건 아니고 네. 여러 건인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심판 대상 조항은 공정한 여객 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었습니다. 네. 심판 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고 네. 반면 청구인 회사들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네. 헌재의 판단입니다. 타다 측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헌재의 오늘 결정에 네. 소카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네. 여객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VCNC 측은 지난해 3월 23일 네.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발효되자 네.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시킨 상태인데 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서비스를 재개하려던 애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전문 직역들 플랫폼 논쟁이 뜨거운데 이번 헌재 결정이 이런 전문 직역 플랫폼 논란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그 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과 네. 세무사들과 일전을 준비하는 자비스 앤 빌런스 등 주요 전문 직역 플랫폼 서비스들도 네.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네. 현재 변협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네.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소개와 알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네.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네. 최근에는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정까지 개정해서 네. 회원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네. 이에 로톡도 50여 명의 회원 변호사들과 함께 네. 변협의 광고 규정이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네. 이번 헌재 결정이 새로운 연결 플랫폼보다는 네. 기존 면허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어서 변협은 일단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고 네. 반면 로톡은 네. 내심 기대했던 결정이 나오지 않아 네. 앞으로 진행될 헌법소원 심판에서 일정 네. 부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건가요? 네, 그 헌재는 결정문에서 네.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 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네.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헌재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변호사 직역 특성상 네. 변호사들은 광고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운송수단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 변호사들은 택시나 버스 등의 법률 사무에 관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면 로톡은 변호사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버스나 택시,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거의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비변호사인 로톡이 네. 광고에 있어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 음. 변호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변협의 주장인데 네. 마침 헌재가 이번에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기 때문에 로톡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네. 타다 회사 직원이나 운전자들, 이용자들이 낸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가 네. 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네.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부분도 로톡 입장에선 아픈 부분입니다. 네.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헌법 소원을 낼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네. 로톡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 쟁점과 논란이 있는데 네. 로톡이 낸 헌법 소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곳곳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더 축소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차관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살을 깎아 종기를 치료하는 데 쓰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완육의창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일종의 정권 차원 과업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19년 10월엔 7개 검찰청에 있던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이름도 특수부가 아닌 반부패 수사부로 바꿔서 4개 특수부를 축소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 공판부로 전환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엔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방향의 검찰 직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오늘 차관 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런 일련의 흐름의 연장선으로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편도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사전 승인, 형사부 직접 수사 범위 등에 대해 반발하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장관 사전 승인 등을 철회하는 등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오늘 차관 회의에서 가결된 직제 개정안은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크게 3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에 설치합니다. 해당 8개 지검은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 등입니다. 수사권 개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직제 개편과는 별도로 현행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 6개 고검과 천안, 대구 서부, 부산 동부, 부산 서부, 순천 등 지방 5개 차치청에 확대 배치합니다. 인권보호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업무를, 검찰 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와 조사 업무는 인권보호관이 전담하도록 해 수사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검엔 반부패 강력수사협력부를, 서울남부지검엔 금융, 증권범죄수사 협력단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경찰, 공수처, 국세청, 금감원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가 제한되며 검경의 관계가 협력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고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민생사건 처리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선 일부 직접 수사부서 및 전담 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 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기존 조사 제1부는 형사 제14부로, 조사 제2부는 인권보호부로 각각 개편됩니다. 또 반부패 수사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반부패 강력수사 제1부와 제2부로 이름과 역할이 바뀌고 기존 강력범죄 형사부는 반부패 강력수사 협력부로 개편되면서 직접 수사가 아닌 협력에 주력합니다.
형사부 등 수사부서를 삼원하여 검찰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고 그 외 수사 역량은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 및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개정안 취지와 법무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일각에선 또 당했다며 부글부글해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애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장관 사전 승인 카드를 던져놓고 거기에만 논란과 공방이 집중되는 사이 법무부가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간 거 아니냐는 허탈함과 분노가 그것입니다. 깎을 완, 고기 육, 의원의, 부스럼 창자를 쓰는 완육의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자신의 살을 깎아 종기를 치료하는 데 쓴다는 뜻입니다. 뒷일은 생각지 않고 혹은 못하고 무리한 방법을 써 이를 더욱 망친다는 의미로도 확대돼 쓰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검찰 조직도 인권 친화적,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법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천명하듯 인권 친화적 검찰로 거듭나는 개정안이 되기를, 혹여 검찰 수사 역량 훼손과 상실이라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단lin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보안 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보안 관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제자들의 가슴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아동 상습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업주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것 같다는 이유로 70대 펜션 업주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6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